우리 퍼피 아이들이 10개월 이하면 정말 호기심이 많을 나이예요. 이때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좀 나쁜 경험도 하고 좋은 경험도 하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피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입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입질에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입질은 마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조금 더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퍼피 아이들, 보통 10개월령 이하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입질이라기보다는 깨물기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런 깨물기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듯이 이걸 그냥 두면 나중에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지, 그래도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깨무는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첫 번째는 탐색과 놀이 활동입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죠. 개들은 입이 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입으로 탐험하고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해요. 우리 어땠나요? 어렸을 때. 저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이제 손으로 잡아보고요. 벌레 몇 마리씩은 먹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다 그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퍼피 아이들이 10개월 이하면 정말 호기심이 많을 나이예요. 이때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좀 나쁜 경험도 하고 좋은 경험도 하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호기심이 가장 많은 시기에 아주 정상적인 탐색과 놀이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나이 때 이런 탐색과 놀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 걱정해요. 혹시 선천적인 호르몬성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친구가 너무 소심하거나 불안이 많은 아이는 아닐지. 두 번째는 이갈이입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사람들도 유치가 있고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이는 그런 날카롭고 작은 이빨들은 유치예요. 그리고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죠. 근데 이 시기가 정말 잇몸이랑 이빨이 간지러운 시기입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지네들도.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씹으려고 해요. 가구 다리, 우리 중문 나무로 돼 있으면 막 그거 씹는 아이들도 있고 전선을 씹기도 하고. 가장 심한 시기는 3에서 6개월입니다. 이빨을 다 가는데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은 10개월 정도에 거의 낮아지고 12개월, 1년이 넘어가면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겁주시죠. 이거 이때 잡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사람을 문다 뭐 이러면서 되게 겁을 주는데,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안심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개의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고,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10개월에서 12개월이면 거의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얘가 언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펫샵에서 분양을 하셨다면 나이를 조금 더 달리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퍼피 아이들이 가장 처음에 왔을 때 얘 몇 개월이에요 라고 해서 봤는데, 대부분 이빨 상태가 그 개월수랑 맞는 경우를 못 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2개월령 이하의 강아지를 파는 거는 불법인데, 언제 더 잘 팔리죠? 작을 때 잘 팔리죠. 그러니까 팔 때 1개월 아이들을 2개월 됐다고 하고 경매장 같은 데서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나이보다 실제로는 1개월 정도는 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6개월 넘어가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줄어드는데, 이러지 마시고 한 1개월 정도를 낮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심 요구와 지루함 때문에 깨물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2개월, 3개월 되면 애들 정말 많이 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많이 놀아주시나요? 또 이거는 저와 같은 수의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책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접종 끝날 때까지. 또 화장실 교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펜스 쳐놓고 그 안에만 가둬놓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면 나왔을 때 뭘 해야 돼요? 엄청 심하게 놀아야겠죠. 내가 언제 놀지 모르니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하다가 한 번 딱 놀게 되면 그때 미친 듯이 놉니다. 그러다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렇게 과한 행동을 안 하게 되죠.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산책도 안 시키고 맨날 펜스 안에 가둬두고 잠깐 나와서 보호자랑 놀면 얘는 언제 놀지 모르기 때문에 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놀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장난감이 재밌을까요? 움직이는 손이 재밌을까요? 당연히 움직이는 게 재밌죠. 거기다 보호자의 반응도 얘네들한테 너무 재밌어요. 아, 하지마 막 소리 지르고 피드백이 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충분히 올바르게 놀아주셔야 돼요. 산책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전염병의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산책과 사회화의 이득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 아니면 전염병이 걸릴 확률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1, 2차 접종 끝난 이후부터는 산책을 나가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안 하면 깨물기 행동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 행동을 좀 안 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물기를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못하는 건 개들도 못한다. 우리가 못하는 걸 개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 많은 보호자분들은 한 번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바로 안 할 줄 알아요. 우리 그랬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란 거 바로 안 했나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안 된다고 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얘기를 해서 그 행동이 줄어들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욕구라는 건 억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행동은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씹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압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 씹으러 갑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이 욕구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풀어줄 것인가, 이게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씹고 싶은 이 욕구, 욕망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장난감입니다. 특히 이런 퍼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고를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유치가 은근히 잘 부러져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걸 줬을 때 유치가 부러지게 되면 이게 잘 안 빠지고 안에 남아있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러지고 나면 이빨이 그냥 이렇게 다 꽉 차 있는 구조가 아니라 안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감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퍼피 아이들의 씹기, 깨물기 욕구를 풀어줄 때는 장난감을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딱딱하면 안 됩니다. 손톱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날 정도는 돼야 된다. 손톱으로 내가 눌러봤는데 자국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건 너무 딱딱합니다. 이건 나쁜 장난감이 아니라 성견들을 위해서 나중에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해야 됩니다. 너무 작거나 이게 찢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가 잘 지켜보거나 찢어지지 않는 장난감을 줘야 합니다. 제가 쓰는 것들 중에서도 좀 추천하는 장난감들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있는 장난감들은 그냥 추천하는 거지 저희 제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장난감 여러 개 있으면 좋아요. 애들도 질리니까. 이건 괜찮더라고요. 좀 말랑말랑하고요.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씹으면서 잇몸 마사지도 되고 가려움도 조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간식을 진짜 조그맣게 잘라서 넣어준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터그놀이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근데 만들어 줬을 때는 이런 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뜯어지면 못 삼키게 잘 회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다가 간식 같은 거를 껴놨을 때 더 효과는 좋고요. 이런 장난감도 있죠. 이건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거 소형견들한테는 소리가 나게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대형견 퍼피 아이들한테는 조금 걱정되는 게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이나 강아지나 똑같습니다. 놀 때는 보호자가 조금 지켜봐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콩토이입니다. 근데 콩토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런 색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새나개나 실제로 솔루션을 할 때도 다 빨간색만 썼었습니다. 이 파란색은 뭐냐? 퍼피용이에요. 훨씬 더 말랑말랑합니다. 이 콩토이 같은 경우에는 잘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간식을 넣어서 훨씬 더 흥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콩토이의 올바른 사용법은
또 저희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까 여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이거 주면 이제 보호자님들이 짜증내시는 게 그거예요. 애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굴리다가 소파 및 이런 데로 들어가면 애들이 오히려 보호자를 찾습니다. 낑낑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화 끈을 여기로 통과를 시켜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소파 다리나 이런 데다 묶어두면 어디로 들어가지 않고 더 오랫동안 잘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난감은 이거다. 이렇게 크기별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대부분 이 크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작은 거. 색깔은 이 파란색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추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커피나무입니다. 이 커피나무 은근히 딱딱해요. 그래서 손톱으로 눌러도 그렇게 자국이 잘 나지는 않는데 이빨로 이렇게 씹어보면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루처럼 나요. 근데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특히 가구 씹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안전하면서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게 이 커피나무 장난감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저는 항상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놀았을 때 더 놀고 싶어요? 충분히 놀았을 때 더 놀고 싶어요? 욕구를 억제하는 쪽보다 잘 풀렸을 때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오히려 안 주면 더 할걸요? 이렇게 욕구를 풀어줘도 아이들은 우리를 깨물려고 할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가장 반응이 좋다. 저절로 없어질 거지만 이걸 어떻게 교육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한번 볼 건데요. 이 교육 과정은 우리가 ABI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ABI는 뭐냐면 Acquired Biting Inhibition입니다. 후천적으로 학습한 무능 강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보통은 모견한테 어느 정도 배워서 오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이빨이 나죠. 그러면 젖을 먹을 때 이빨이 남에 따라서 어미들이 아파요. 나 아파! 하고 표현합니다. 그럼 애들이 엄마 모유를 먹기 위해서 살살 무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게 원래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무능 강도 조절인데, 우리나라 번식 환경에서 모경과 2개월까지 충분히 있지 못한 아이들은 이걸 배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처음에 왔을 때 무능 강도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우선 1단계, 강아지랑 놀다가 아니면 강아지가 내 손을 물면 처음에는 살짝 무는 거는 좀 허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근데 조금 강도가 세지고 나도 아픔을 느낀다, 그러면 이건 다른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도 보셨듯이 안 돼, NO! 이렇게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좀 강하게 내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10에서 20초 정도만 강아지를 아예 무시합니다. 나한테 다시 온다고 해도 살짝 밀쳐내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간다거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처음엔. 두 번째, 이 과정을 한 15분 정도 동안 3번, 4번 반복을 해도 무능 강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흥분한다면 처음보다 더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안 돼! NO! 해주시고 나서 아예 타임아웃을 해버립니다. 타임아웃은 한 30초에서 1분 넘게 공간을 분리해버리세요. 이걸 정말 꾸준하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좀 심하게 할 때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밀면 재밌어요. 미는 것보다 자꾸 물려고 할 때 포기할 때까지 이 조그만 책으로 막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커도 되는데요. 계속해서 막고 포기했을 때 방금 알려드린 장난감 있죠? 장난감들을 제공해줘서 놀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장난감도 알려드렸고 교육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세 번째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일관성입니다. 어떤 가족은 허용해주고 어떤 가족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발생될 거냐면, 어떤 가족은 안 물고 어떤 가족은 물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을 물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또 하고 싶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가족들의 일관성이고요. 네 번째로 이런 깨물기 장난감뿐만 아니라 산책 아니면 보호자와의 교육 등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 자극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만 깨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걸 깨물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문을 깨물기도 하고요. 제일 위험한 게 전선이죠. 또 벽지를 뜯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빨 간지럽다고. 근데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있을 때만 안 해요. 욕구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없을 때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관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선 커버들 있죠. 이거 다이소에서도 팝니다. 우리가 숨기지 못한 전선들은
전선 커버로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벽지 같은 게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 되게 집요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티끌 하나만 나와 있으면 계속해서 뜯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아크릴 필름이라고 치세요. 인테리어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벽에 붙일 수 있는 아크릴 벽지 같은 게 나옵니다. 정전기식 사지 마세요. 정전기식 잘 떨어져요. 정전기식 말고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벽지를 뜯으려고 하는 부위에 아크릴 벽지로 붙여 놓으세요. 책상 다리나 이런 것도 아크릴 필름으로 둘러 놓으시면 잘 못 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인내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안 된다라고 했다고 절대로 안 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도 못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보다 절제력이 약한 강아지들은 더 못할 겁니다. 최소 6에서 7개월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빨리 없어져도 한 8개월, 그리고 교육을 안 해도 1년령 정도면 저절로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큰 문제인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들의 깨물기 행동, 원인, 해결 방법을 위한 장난감, 교육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막 입양을 하셨거나 처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 다 안 깨물고 좋아질 겁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안녕.